세무사님, 요즘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미성년 자녀한테 주식 계좌 개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들 여쭤보시는 질문,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자산별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있으실 수 있고요. 현금, 주식, 그리고 적립식 펀드나 보험에 입금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먼저 구입한 다음에 부동산이 남으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실 것 같고요. 부동산 일반적으로 고액자산가 분들에 해당되시는 사항이라 오늘은 현금 증여와 주식 증여, 적립식 펀드 증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증여 세액 공제 한도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만 20세가 넘는 성년이 되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요. 이 한도는 10년마다 계속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녀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신다면 공식적인 금액으로 9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9천만 원이 정확하게 기간별로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10살 때까지 2천만 원을 세무서에 비과세 신고하시고 계좌이체 하시고요. 다시 20살이 될 때까지 비과세 한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또 2천만 원에 대해서 계좌이체하고 세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 20세가 되고 나서 5천만 원을 신고를 하신다면 만 20세가 넘어가면 자녀가 대학생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총 9천만 원에 대한 공식적인 비과세 한도가 있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인정한 비과세 한도죠. 그러면 자녀에게 현금 증여할 때 증여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현금 증여를 하실 때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계좌 이체 흔적을 남겨놓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이체일을 증여일로 봤을 때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비과세 한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3천만 원을 계좌 이체하셨다면 2천만 원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 누진세율에 따라서 세금 신고를 합니다. 누진세율이라 함은 1억 이내에는 10%, 1억이라는 말은 비과세 한도를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1억이 넘어가면 20%고 구간에 따라서 최고 50%까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억 이상을 증여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1억 이내는 10%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주식 증여 같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설명해 주세요. 주식 증여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 자체를 증여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로 말씀드려 볼게요. 부모님 주식 계좌에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이거를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시면 삼성전자 주식을 부모님 계좌에서 출고를 해서 자녀 명의 계좌에 주식 계좌가 있으시다면 입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행위 자체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주식도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녀 계좌에 입금된 날 기준으로 증여일로 봐서 전 2개월, 후 2개월 주식 종가를 모두 평균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시세를 계산해서 이게 증여 재산 가액으로 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주식은 2025년부터 제한 사항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주식을 가족끼리 증여하고 나서 바로 팔아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많이 파시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면제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25년부터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시게 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처분도 가능하시지만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신다면 증여행위 자체가 취소가 되는 2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시는 한도 내에서 증여라는 행위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만약 이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되시잖아요. 3개월 이내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증여를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신고 기한 이내에는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시 본인 계좌로 입고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증여가 취소가 되시는데 3개월이 지나시면 증여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본인 계좌로 돌리실 때 세무서에 신고하는 증여세는 취소가 되실 수 있지만 입고와 출고에 부대되는 증권사에 내는 부대 비용은 반환이 되는지는 한번 증권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적립식 펀드나 적립식 주식으로 하는 증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 말씀드린 현금 증여나 주식 증여는 보통 목돈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자녀에게 매월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증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립식 펀드나 적립식 주식 매입을 통해서 증여하시는 방법이신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신고를 안 하시면 나중에 자녀가 돈을 찾아갈 때 모든 금액이 통틀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사전에 신고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 자녀 계좌에 10만 원씩 10년간 이체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럼 10만 원을 처음 입금하는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처음 입금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세무서에 앞으로의 내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월마다 10만 원씩 자녀 계좌에 이체를 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게 2천만 원 이내 비과세 한도에 걸리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할 때 앞으로 이렇게 이체할 계획이지만 비과세다 이렇게 신고하시는 게 유기정기금 평가에 의한 증여세 신고 방법입니다. 이걸 제가 비과세 한도로 계산을 해봤어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비과세 한도만큼만 자녀에게 10살까지 증여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거를 한 달에 입금하시는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9만 3천 원이 나옵니다. 19만 3천 원씩 매월 10년간 입금을 하면 실제 입금하는 금액은 2,3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3%의 이자율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딱 2천만 원에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만큼만 적금 형태로 증여를 하고 싶으시다면 매월 19만 원 정도의 금액을 앞으로 증여하겠다는 증여세 신고를 미리 사전에 하시고 나서 자녀 계좌에 계획을 세운 금액을 그대로 입금을 하시면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세무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목돈보다 소액 증여가 부담도 적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투자 방법으로도 보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소수점 매매라는 자동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거 매일 걸어두거나 매월 19만 3천 원씩 걸어두면은 적립식 펀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겠군요. 자녀 계좌에서 주식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제 비과세 한도 2천만 원을 입금해 놓고 마음껏 주식 매수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10살 미만 미취학 아동일 경우에는 주식 매매를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마음대로 하루에 몇 번씩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부모님이 거래하시는 거거든요. 이 행위 자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라고 마음 놓고 주식을 매수 매도를 하시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계좌 자체가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부모님이 거래하시는 차명 계좌로 의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명 계좌는 증여 행위 자체가 취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렇게 되시면 만약 자녀 계좌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비과세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본인 계좌처럼 마음대로 거래를 하시면 이 수익률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실 수가 있어요. 자녀가 나중에 커서 이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주택을 구입하시게 된다고 하면 부모님이 누가 봐도 주식 거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주식 계좌에서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이 인덱스 투자나 아니면은 배당주 그냥 꾸준히 매수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정기금 형태로 앞으로 자녀에게 얼마씩 증여하겠다는 계획서를 세무서에 미리 제출을 한다면 자동 시스템으로 입금되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식을 매도할 때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거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양도 차익과 차손을 통산을 해서 무조건 세무서에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셨다고 해도 자녀 이름으로 세금을 신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녀에게 현금 증여, 주식 증여, 주식 계좌나 적립식 펀드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회계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 생각은 소수점 매매로 매월 납입하는 약간 적립식 펀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한테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버금일 수 있거든요. 매월 19만 원씩 적립하는 거는 부담도 적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는 게 QQQ나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S&P 500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연 수익률이 7에서 10% 이상이 돼요. 근데 이게 10년씩 누적이 되면은 수익률이 꽤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녀라도 10년 후에 부모님이 그렇게 계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사전에 유기, 정기금 형태로 증여세 신고를 하신 분만 수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 비과세 한도 이내라고 생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신다면 이 주식 계좌가 계속 올라가서 수익이 나시게 되면 나중에 자녀가 그 돈을 찾아갈 때 수익에 대한 부분도 증여세가 과세되실 수 있으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또 봐요, 우리.